이건 나는 야당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독재를 무너뜨리겠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면서 표 얻은 사람이 이제 제 이권 좀 행사해 주세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분을 강하게 지지했던 이른바 저한테 배신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허탈했을 거야. 저럴라고 뽑아줬나 생각해요. 지금 강성우파 시각에 빙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장동영 대표 행보가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이제 78일 만에 이제 여야 대표를 만났잖아요. 그래도 모양새가 좋게 셋이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고 악수 안 하겠다고 하셨던 두 여야 대표가 악수도 했고 센 캐들의 만남, 첫 만남 어떻게 평가하세요? 윈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이라는 걸 보여줬고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국민 300명 정도가 지금 구금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전부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는 본인한테 굉장히 플러스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 대표로서 완전히 입지를 굳힌 거죠. 대통령의 맞상대로서 상대를 해줬고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좀 보여줬고 이런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양측이 좀 윈윈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과거 정치 문법에서는 영수회담이 열리면 뭐가 큰 그 실마리가 풀려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큰 정치적 현안 대통령이 만나서 어떻게든 풀어주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보면 여야 대표회동이 그냥 사진 찍기용이에요. 만나기만 해도 그냥 뭔가 뒷이야기, 뭐 메뉴가 뭐가 나왔고 넥타이 색깔이 뭐예요. 그냥 가십성 기사만 나오지. 그래서 뭐 하나 지금 뭐 합의된 게 있습니까? 민생경제 그건 매번 합의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뚜렷한 성과가 없긴 했죠. 가시적인 성과가 없죠.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여야 대표 회담, 대통령과 회담하는 거 자주 하면 되고요. 사실상 적대적 공생이고 협치가 전혀 안 되는 이런 구조에서 어찌됐건 사진 찍기용이라도 여야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게 정치의 일이죠. 3년간 전임 대통령이 했던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이 꼭 잘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어제 만남에서 누가 제일 얻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난 대통령이라고 봐요. 3년 동안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불통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저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또 지금 점수를 따는 거죠. 내가 보기엔 장동혁이 제일 이익 많이 봤어. 그래요? 대통령의 맞상대가 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위상이 굉장히 커졌다. 전당대회 때 막 외쳤던 완전 극우적인 발언 있잖아요. 대통령과 여야 회동을 하면서 굉장히 희석됐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정치적 이익은 장동혁이 가장 많이 봤다. 저도 뭐 그건 동의를 하는데 그게 또 한편은 독이에요. 장동혁을 세게 밀었던 사람들은 불만인 거야.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했던 가장 그 큰 구호가 뭐예요?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재명 독재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이 형은 아직도 전당대회 좀 여독에 남아있어. 왜 이렇게 장동혁을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지. 이번에 영수회담 때 보면 말이 너무 유해.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이건 나는 야당 대표가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제2요구권은 여당이 하는 거거나 국무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이재명 독재를 무너뜨리겠다고 막 소리치고 난리치면서 표 얻은 사람이 이제 제 이권 좀 행사해 주세요?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분을 강하게 지지했던 이른바 저한테 배신자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허탈했을 거야. 저럴라고 뽑아줬나 생각해요. 지금 강성우파 시각에 빙의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그 장동영 대표 행보가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뭐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따지면은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주가가 급등한 게 장동혁 대표인 것 같아요. 당대표 될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급등하면 이게 사이드카 발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만나가지고 존재감도 드러내고 나름 정치력도 발휘하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또 이제 정통 지지층 이제 강성 우파들 어떻게 볼지는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준비한 게 저희가 이제 또 있어요? OX 장동혁의 그러니까 말이 길면은 뭐가 준비한 게 나와. 딱 걸렸네. 1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장동혁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갈 명분을 얻었다. OX.
형님 먼저.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라는 게 김도읍 정책위장 임명한 거 보고 사람들이 봐라 정치이니까 중도로 가지 않느냐. 표를 얻을 때 전당대회 때 발언과 당대표가 된 다음은 다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며칠 지나서 연합뉴스 인터뷰할 때 보면 더 센 발언을 해. 한동훈하고는 절대 못 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또 굉장히 유한 발언들 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성 당원들한테 진 빚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또 하나 행보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또 이만큼 중도 행보를 했으니까 또 한 번은 또 이쪽 행보 해줘야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미룰 거라고 봐요. 최종적으로 안 간다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꾸 이제 기회를 봐서 상황이 생기면. 핑계를 대서 그 이유는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장동혁은 한동훈은 타겟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할 거다. 한동훈도 그다음에 윤도 상당히 멀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질문. 한동훈 전 대표를 품겠다고 하더니 며칠 만에 어떻게 함께 정치를 하냐. 180도 달라진 입장을 내놓은 장동혁 대표. 곧 한동훈계 쫓아낸다. OX. 쫓아낸다. 형 같이 그럼 이거지. 쫓겨나는 쫓아낸다라는 말은 좀 너무 센 표현 같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할 거예요. 김민수 최고도 이야기했고 장도혁 대표도 이야기했고 원내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유호적인 사람들은 그 부분을 계속 끈적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일정 정도의 공격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면서도 별로 크게 흠집나지 않을 수 있는 게 당원 게시판 문제예요. 아주 집요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걸 파헤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인정하는 선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전체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일 수는 없죠. 그건 너무 무모한 게임이 되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 정도로 계속 잼만 날리는 정도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라는 게 결국 모래성인데 과연 한동훈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한동훈을 도우면서 동지적인 관계로 세력을 형성하면서 저항할 수 있겠냐. 내가 보면 별로 그것도 없어요. 한동훈 잘 나갔을 때 공천에 영향을 미쳤거나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때 좀 영향을 미쳤거나 잘 나갔을 때 서로 도왔던 사람들인데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다고 그분하고 함께 할지 나는 저항이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친한계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대칭되는 이름이 친윤계잖아요. 친윤계가 무슨 노선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어요, 무슨 그냥 윤석열이라는 권력자를 쫓아갔던 무리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혁신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그 개혁과 혁신의 큰 흐름에 한동훈이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함께 큰 흐름의 방향에서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죠. 친윤계라고 하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하고는 또 다른 집단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그렇게 봐요. 형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댓글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댓글 의식하지 말어. 아니 나 보진 않는데 누가 전해줘. 자, 세 번째. 공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전환기 씨.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우파 목 30석을 달라고 한 유튜버 고성국 씨. 장동혁 대표가 이런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연합 공천을 한다 안 한다. 그 무조건 이거지. OX.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청구서 내민 거 주는 순간 뭐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특히나 전환계까지는 제가 오케이. 영향력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고성국 씨는 제가 진짜 처음 공개하지만 제가 그 양반을 개인적으로 40년 전부터 알아요. 할 말이 많아. 제가 정치판에 오래 있어보면서 느끼면 진보가 옳고 보수가 옳고 뭐 이당이 옳고 개보가 옳은 게 아니라 딱 하나더라고. 우리 김 총장들. 좋은 놈 나쁜 놈 둘밖에 없어요. 고성국은 안 좋은 사람이야. 아니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어. 스스로 자기들의 영향력을 다 없애버려. 이른바 완전히 뒤에서 상황 비슷하게 국회의원들 누구 나오세요. 100몇 명이 다 출연했다는 거 아니에요? 패널 인증제, 공천권 달라. 당원과 국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알고 이게 정당이 아니고 무슨 서클인 줄 아는 거야. 그게 보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보수는 품격과 예의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무리 유튜브지만 말을 할 때 말을 가려서 하잖아. 근데 수위를 조절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야. 보수로서의 그 자질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 장사하는 거야. 칼을 딱 보여주고 칼집에서 칼을 뽑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거든.